우리 인간은 혀의 미래를 통해 맛이란 걸 느끼고 미식을 탐하죠. 모두가 배웠다시피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네 가지를 사원미라고 부르며 맛의 근원으로 여겨왔습니다. 20세기 일본에서 새로운 맛의 개념이 등장했고 수십 년의 논란 끝에 우마미, 한국어로 감칠맛이 맛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이 우마미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의 탄생과 함께 개념화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기존에 없던 개념을 세상에 내놓으면 갈릴레오처럼 맥날 진실을 말해봐야 인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란 게 필요합니다. MSG의 시작점이자 아미노산 덕후, 이과의 정점 식품회사, 경쟁률 200대 1의 신의 직장,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지노모토가 세상의 편견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라는 대참사스러운 슬로건의 아지노모토. 한국에서도 친숙한 이 기업은 젊은 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연배가 있는 세대분들이 더 친숙한 일본 기업이죠. MSG로 시작해서 오늘날 시가총액 28조 원의 거대 기업이 되었고 2025년 올해 딱 창립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MSG가 탄생한 10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899년 가을, 독일에 도착한 일본인 유학생 이케다 기쿠나에. 그는 일본 정부의 후원을 받아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합니다. 190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당대 최고의 화학자 빌헬름 오스트발트에게 수학한 그는 언어의 장벽과 함께 낯선 땅에서 아동용 레인코트를 입으며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꼈고 이 나라의 위대함에 당황했으며 독일인의 강인한 체격은 식단에 기인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왜 일본인의 체구는 작은지 고민에 빠집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1907년 어느 날, できましたよ。暑いから気をつけてあげなさい。さあ、いただきましょう。いただきます。昆布の匂いがする。いい香り。テイ、はい。この世の中にいくつの味があると思う？味だよ。しょっぱい。苦い。甘い。それから？酸っぱい。うん。他には？テイ、これを飲んでごらん。この昆布だしの味は一体その4つの味に当てはまると思うか？そういえば、なんというか、これはうまいというか。そうや。って悪いが乾物屋に走ってくれないか？昆布や昆布が欲しい。こんな時間じゃお店は閉まっています。いいから頼む。店にあるだけ全部買ってきてくれ。あなた。頼む。그날 이후 그는 다시마에서 맛의 비밀을 찾는 데 몰두하게 되고 다시마 12kg에서 30g의 글루탐산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고 그 특유의 맛은 L2성질체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미노산계 조미료 MSG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즈키 제약소를 운영하던 사업가 스즈키 사부로스케가 방문하는데 최근 발견되었다는 우마미의 상업적인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1909년 7월 25일 이케다는 최초의 특허를 갖게 되었고 이 둘은 합심해 세계 최초의 MSG 조미료를 만들었습니다. 1925년 이 조미료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우게 되는데 세계적인 조미료 기업 아지노모토의 시작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합병되면서 1915년부터 조선에 진출한 아지노모토는 일본인을 넘어 조선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인을 지칭하기에 조선인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 전시 식량 통제로 1943년 조선사무소가 폐쇄될 때까지 동아일보에 859건의 광고를 실어서 1930년대에는 조선 최대의 광고주가 되었고 냉면집, 설렁탕집, 중국집 등 외식 업계에서 아지노모토가 광범위하게 쓰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중 아지노모토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선인 작가들이 그린 당시 식생활에 맞춘 소재의 광고들이 근대 식품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심었고 일본에서 유학한 여성들에 의해 영양학, 가정학에 기반한 생활 개선 운동이 퍼져나가게 되며 조미료의 부족과 국요리가 많은 조선의 특성과 결합해 현지화에 성공합니다. 15전으로 매우 비싼 편이었고 가정에서의 사용은 도시 상류층의 특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매출량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조선의 지사장이 일본 본사 사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일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패전으로 아지노모토는 조선 반도에서 퇴출되었지만 조선인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MSG의 입맛에 길들여져 아지노모토가 밀수를 통해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기도 하는데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게 신선로표 미원입니다. 아지노모토에서 훈독이 모토로 같은 으뜸 원자로 바꾸고 국그릇을 신선로 모양으로 슬쩍 바꿔 판매했죠. 사실 아지노모토는 이미 고유 명사로 사용되는 상황이고 상표권 같은 개념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쌈싸먹은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미원이 커서 현재의 식품 대기업 대상이 되었죠. 1960년대에는 아지노모토와 제1제당의 합작 MSG 미풍이 등장하면서 CJ와 대상의 조미료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1제당은 미풍을 포기하고 복합 조미료인 다시다를 출시하면서 대상 미원의 판정승으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오히려 다시다가 데이트하면서 한국 조미료 시장의 1위는 제1제당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혁신은 오해와 저항을 동반하죠. 아지노모토의 MSG 역시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910년대 후반 아지노모토가 일본 전역에 데이트를 하면서 아지노모토의 원료가 뱀이다라는 이상한 루머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퍼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 각지에서는 전통적으로 뱀이 희귀한 맛을 가져온다라는 전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아지노모토와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유흥가나 신사거리에서 뱀을 다루는 행상이나 공연사들이 아지노모토와 뱀을 농담조로 엮으며 과장했고 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잡지에는 그릇에서 뱀이 기어나오는 사파까지 실렸습니다. 1920년에 아지노모토는 공장 견학을 열고 원료가 밀이라는 점을 직접 보여줬지만 일부 견학자들은 뱀을 숨겨놓고 안 보여줬네 라는 식의 말을 할 정도였고 광고부서에서는 뱀을 원료로 사용한 증거를 제시하면 10만엔의 상금을 주고 즉시 공장을 폐쇄하겠다 라는 도발적인 광고를 기획했지만 당시의 경시청이 증명하기 어렵다며 광고를 검열당해서 무산됩니다. 뱀 원료설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며 더욱 확산되었고 교토지역 신문에서까지 뱀을 납품했다는 가짜 기사가 나오면서 1922년 아지노모토는 전 주요 신문에 맹세코 아지노모토는 뱀을 원료로 하지 않는다 라는 스즈키 사부로스케 명의의 대형 신문 광고를 게재해 호소합니다. 당연히 조선반도에도 이런 소문이 돌았고 어르신분들께 여쭤보시면 아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뱀 루머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대략 3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본래 아지노모토의 MSG는 밀에서 추출한 글루탐산을 사용했지만 태평양 전쟁이 끝난 1945년 이후 일본은 심각한 식량난과 원료 부족 상황에 직면합니다. 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아지노모토는 석유에서 유래한 정제 메탄올을 발효해 글루탐산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석유가 아니고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발효 소재만 추출하는 방식이었죠. 식량난 기간 동안 이런 방식을 약 10년간 유지하면서 아지노모토는 석유로 만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실제로는 1960년대부터 옥수수, 사탕수수, 타피오카 전분 같은 식물 발효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1968년 4월 미국, 동양계 미국인인
곽호만 박사가 산둥 요리를 먹고 심장의 두근거림, 쇠약, 두통, 홍조, 무감각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례가 뉴 잉글랜드 메디컬 저널에 실립니다. 이때 MSG가 문제로 지목됐고 엉터리 MSG 연구가 판을 칩니다. MSG를 쥐에게 주사기로 투여하자 장기부전에 걸렸다던가 쥐의 눈에 투여했더니 실명했다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연구들이었습니다. 여론에 따라 미국은 빠르게 움직여 FDA, FAO 등에서 MSG 일일 섭취 허용량을 제정하고 신생아용 음식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했고 고혈압, 신부전, 알레르기 환자에게도 섭취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동양에 대한 차별과 함께 60년대 살충제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색소, 인공감미료, 식품 첨가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던 때랑 맞물렸습니다. 심지어 1968년 5월은 문화 대혁명의 영향을 받은 68 운동이 거세진 시기라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요리는 MSG는 몸에 해롭다 라는 공식이 완성되고 수십 년 동안 MSG를 섭취해오던 미국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인은 하루 평균 500mg의 MSG를 섭취하고 동양에선 그 3배에 달하는 MSG를 섭취하는데 말이죠. 2019년에 하워드 스틸이라는 박사가 주장하기를 본인은 친구와 저명한 의학 저널이 검증 안 된 기고문을 실어줄지 $10 내기를 했으며 곽 박사라는 이름도 본인이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최초 제보자 곽 박사는 실제했고 2016년에 사망했으며 가족들은 실제 제보자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기 힘들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No MSG 스티커를 붙이는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MSG 무첨가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식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전세계 MSG 혐오 현상을 만들어낸 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과학사 연구소에서는 식품과학의 집단 정신병이라는 파트로 이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SG는 절대로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이후에 제대로 된 연구에서 CRS의 원인이 MSG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 누명을 벗었고 현재는 일일 섭취 허용량이나 섭취 제한이 폐기된 상태죠. 오히려 MSG 무첨가를 표방하는 식품에 MSG 대신 첨가된 다른 인공 조미료들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견으로 인해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라면에서 MSG가 빠지게 되고 대체제로서 다른 비싼 천연 첨가물을 넣으면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검증된 MSG와 달리 검증되지 못한 FDA에서 규제하는 다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부터 혼란을 조장하는 MSG 무첨가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가끔씩 식당 사장님들은 우리 식당은 MSG를 쓰지 않는다 라고 홍보하면서도 치킨 스톡, 사골 분말, 맛소금을 쓰기도 하는데 당연히 전부 MSG가 들어있는 조미료입니다. 심지어 인류 셰프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다시마를 우려내 사용하더라도 MSG가 첨가된 셈이죠. MSG는 글루탐산인데 천연 재료에서도 풍부하게 함유된 성분이니까요. 아지노모토는 No MSG 운동을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MSG를 사용해 오히려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피자에도 수많은 MSG가 들어있기 때문에 MSG 제한식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리고 있죠. 그럼에도 MSG를 피하고 싶다면 외식은 삼가하고 글루탐산이 없는 식재료만 집에서 요리해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MSG를 사용해 간편하게 맛있는 집밥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조미료의 이야기였습니다.